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박토로 두들레아 눈꽃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단풍이 들다가 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상태로 12월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더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지난주에 다위 밑에서 성장을 하고 있던 매창을 화분에 옮겨 심어 주었는데요.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기온차가 그래도 조금씩 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육이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두들레아 눈꽃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.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동용종이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해줘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. 원래는 한 10월 중순에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가 서서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11월, 12월에도 크게 늦지 않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12월 같은 경우는 뿌리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한 이 정도 남겨 놓는데 뿌리를 제거를 할 때는 이 뿌리가 죽은 부분 말랐을 때 바스락거리는 그런 뿌리를 제거해야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뿌리를 제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.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 옆부분에 있는 하엽은 다 정리를 해주고요. 그리고 분갈이를 할 때 이 큰 화분 같은 경우는 밑에 배수층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돌을 깔아 놓는 분들이 있는데 사박토를 활용한다 그러면 굳이 배수층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배수층을 만들게 되면 밑에 마사를 넣게 되고 마사를 넣게 되면 화분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엄청 가볍습니다. 가볍기 때문에 사박토만 넣고 분갈이를 해줘도 겨울을 무난하게 날 수 있고요.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마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폴라이트, S라이트, 제올라이트, 훈탄, 분변토, 이 다양한 재료들, 비싼 재료들이 두루두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특히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아마 최적의 용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나 가볍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, 겨울 같은 경우는 거리대에 내몰 이유는 없겠지만 겨울부터 이 두들레아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퍼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일반 황토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용도로는 있지만 이 기온이 낮고 화분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겨울 같은 데는 웬만하면 분갈이를 안 해주고 이 두들레아 위주로 해준다 그러면 12월에 상토로 분갈이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가을부터 이 사박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2차적으로 10월부터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사박토로 분갈이 해주고 나서 빠르게 다육이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저 뒤쪽에 있는 원종 봉당근 같은 경우가 사박토로 분갈이 해주고 나서 대략 지금 2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. 2주일 동안 이렇게 지금 뿌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잎을 만졌을 때 단단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. 이 원종문당근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동용종에 가까운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서히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1차 물주기를 했기 때문에 2차 물주기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로 대략 한 1시간 정도 담가줄 예정입니다. 지금 이 친구도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뿌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아마 더 통통해지면서 더 풍성하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사박토로 분갈이 해준 저 뒤쪽에 있는 파리노사 같은 경우도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물을 줬습니다.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하죠. 이 사박토로 지금 분갈이를 지난 2주 전에 해줬는데 이렇게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.
이 지금 블러처스 같은 경우도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용토 자체가 부드럽고 뿌리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박토를 활용하고 나서 뿌리가 빠르게 퍼져가는 걸로 봐서는 내년부터는 좀 가격이 있더라도 이 상토보다는 이 지금 피트모스와 제올라이트, 훈탄, S라이트, 지금 보니까 산야초 이런 고급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상토와 마사, S라이트만 넣고 심어준 그런 흙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. 그리고 이 들어가 있는 재료 자체가 국가의 재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각각 이 재료를 구입해서 심어준다 그러면 아마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올 겁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용토로 활용한다 그러면 7리터짜리 하나만 구입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작은 화분들에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한 화분 한 20개 정도는 충분히 분갈이를 하고도 좀 남을 양. 그렇지만 이렇게 큰 중품 이상의 화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개 정도면 10개 정도 이상 10개 정도는 분갈이를 하고도 남을 것 같다. 우선 이 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가 빠르게 내린다는 것을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원종복랑금이나 두들레아 1차 분갈이 해줬던 그런 다육들이 자리 잡는 걸로 봐서는 이 집에서 겨울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키우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. 이 화분 속 안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다육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고 영양분이 있고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용토로 두들레아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겨울을 성장과 예쁜 단풍을 보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럼 눈꽃 분갈이를 할 예정인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배수층을 만들 필요 없이 사박토를 반 정도 채운 다음에 이 눈꽃을 넣고 그 위에 마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럼 분갈이를 하고 나서 눈꽃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참 사박토를 이렇게 화분 속에 반 정도 채우다 보면 재료를 보게 되는데요. 재료를 보게 되면 검은색 그런 돌 모양의 그런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. 가끔 이게 곰팡이 아닐까? 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 사박토에는 블랙라이트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. 이 산야초, S라이트, 블랙라이트, 제올라이트, 경석, 휴가토 총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. 특히 검은색 그런 돌 모양이 있다 그러면 블랙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말씀드렸던 재료들이 하나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아주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박토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라이트 20리터짜리 하나만 구입해도 2만원이 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다양한 재료,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재료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걸 구입한다 그러면 아마 분갈이 할 때도 쉽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이 분갈이 하기 전에 이렇게 재료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. 이 화분 크기를 잘 보면 대략 한 18cm에서 20cm 정도 되는 대형 화분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반 정도 흙을 채운 다음에 아까 이 뿌리가 정리된 이 눈꽃을 위에다가 놓습니다. 그러면 대략적으로 크기가 맞춰지죠. 그 상태에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앞쪽과 뒤쪽 부분을 잘 두는데 보통 이 햇살이 앞부분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살짝 덜 자란 쪽을 배치시킨 다음에 앞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그 위에다가 이 사박토를 넣는데 절대 쿵쿵 치지 마십시오. 화분을 쿵쿵 치는 분들이 바닥에 쳐가지고 흙을 다지는데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굳이 쿵쿵 쳐가지고 흙을 다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마감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눈꽃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. 이렇게 돌려서 보면 위쪽 부분에 마사로 마감을 해 주었고요. 이 뒤쪽으로는 살짝 빈약한 곳을 넣습니다. 왜 그러냐면 햇살을 덜 받게 되면 이 빈 부분으로 해가지고 잎이 더 커지면서 메어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.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 자체가 워낙 가볍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화분을 좀 무겁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는
1차 물주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, 특히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겨울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7일에서 10일 사이에 1차 물주기를 하는데, 이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. 화분에 한 이 정도 살짝 윗부분만 적게 주신 다음에 2차 물주기 같은 경우는 손가락 보이시죠? 이 정도 화분이 잠기게 대략적으로 하루 정도 담가 주시게 되면, 이 지금 뿌리가 물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쭉쭉 뻗고 이 위쪽에서 물을 주게 되면 물길이 열려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물이 퍼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저면간수로 물을 주게 되면 이 구석구석 물이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퍼져 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물을 가끔 이렇게 윗부분은 물을 주다가 물구멍이 생겨 가지고 한쪽으로 뿌리가 발달되면 이 전체적인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품종은 눈꽃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잎끝이 붉게 물들어가면서 이 전체적으로 아주 이 백분과 붉은색 기운이 적절하게 이 매칭이 되면서 아주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두들레아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져도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2월 빼고는 물을 굶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눈꽃 참 예쁜 두들레아 품종이고요. 이 가끔 이제 물을 주고 나서도 잎 끝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가지고 마르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물 주는 것을 잠시 멈췄다가 한 2주 후에 다시 물 주기를 시도한다 그러면, 특히 이 물은 꼭 저면간수로 주는 게 두들레아한테는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햇살을 좋아하지만 반음지에서도 잘 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이 해가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 두어도 냉해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